유럽과 중동의 방위산업 지형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 주요 방산 4사의 수주 잔고가 공식적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 6개월 만에 2배 이상 팽창하며 전 세계 안보 시장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서유럽 국방부에서 수십 년간 무기 조달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료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하청업체라며 무시하고 거만하게 굴던 사이 우리는 현금을 들고 한국의 생산 공장으로 달려가 납품 순서를 제발 당겨달라고 애원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참담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서유럽 방산 기득권층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우리는 대물림된 군사 강국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국방부 조달 회의실에 모인 서유럽의 엘리트 관료들과 방산기업 임원들은 한국이 제시하는 제안서를 보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방산 수주 잔고는 42조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한국은 그저 서방 강대국의 퇴역 무기나 2월 물자를 감지덕지하며 도입하던 가난하고 불쌍한 무기 수입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체 기술로 만든 지상 기가 플랫폼과 항공기 카탈로그를 내밀었을 때 조달청 고위 관계자는 대놓고 거만한 태도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그저 값만 싼 저가형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전 검증도 거치지 않은 아시아의 소국이 만든 무기를 어떻게 엄격한 규격과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 안보망에 들여놓을 수 있겠느냐며 쏘아붙였습니다.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현지 생산 파트너십을 논의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그저 서방 무기체계의 하청 부품이나 납품하면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억눌렀습니다. 당시 회의실에 서 있던 한국 방산 관계자들의 얼굴은 참담함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책상 위에서 그들이 느꼈을 굴욕감과 수치심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아시아의 미개한 방산 후발주자가 우리의 높은 벽을 깨닫고 마침내 포기한 것이라 단정지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유럽의 방산 기술과 체계를 넘어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멍청하고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전 세계 지정학적 환경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과 동유럽의 긴장감 고조, 그리고 중동 분쟁의 장기화는 전 세계 무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평화의 도피성에 안주하던 서유럽 국가들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안보 위기 앞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비어있는 탄약고와 노후화된 전력을 목도하고 경악했습니다. 동유럽 국경지대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차와 자주포가 절실했습니다. 중동 국가들 역시 하늘에서 쏟아지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낼 최첨단 방공 미사일 체계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조달청에는 24시간 동안 비상전화가 울려대었습니다. 자국 군대의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장 무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비명이 이메일과 문서로 폭주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전통적인 서방 방산 강국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의 방산 대기업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주며 긴급 물량을 생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방산 기업들은 대규모 양산 인프라를 축소해왔습니다. 공장은 이미 녹슬어 있었고 숙련된 생산 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서방 방산 업체들의 주문 후 인도 시차는 최소 4년에서 6년에 달한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국경이 위협받고 안보망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무기를 받으려면 6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방산 선진국들의 공급망은 치명적인 병목 현상에 걸려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무기를 살 수 없는 기막힌 현실에 조달청 내부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구축해놓은 오만함의 탑이 안보 위기라는 실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의 생산 라인이 마비되자 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유럽산 전차 한 대를 인도받기 위해 수년을 대기해야 했고 요격 미사일 한 발을 확보하는 것조차 기약 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안보 공백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당장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조달청 간부들은 매일같이 밤을 새우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어디에서도 필요한 물량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대국이라 자부했던 국가들의 제조 인프라는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절박한 순간 비공식 조달 회의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한 국가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우리가 수년 전 저가형 장난감을 만든다며 냉대하고 거절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회의실 내부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시아의 자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이 거대한 전 세계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겠느냐는 회고적 의문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의 인도 시차는 6년에 달했지만 한국 방산 기업들은 계약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데이터가 눈앞에 제시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의 상시 대치 상태 안보 환경과 그로 인해 멈추지 않고 가동되어 온 대규모 양산 라인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구원책으로 부상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참담함과 수치심을 머금고 한국 방산 기업들의 자료를 다시 펼쳐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그들의 제안서가 사실은 완벽한 정답이었음을 깨닫는 과정은 우리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우리는 체면을 모두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유럽과 중동의 주요국, 국방장관 및 군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조달청 간부들이 줄지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며 냉대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그들이 제시한 방산 수주 잔고 지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1년 말 약 42조 원 수준에 머물렀던 한국 주요 방산 4사의 수주 잔고는 불과 3년 6개월 만에 2배 이상 폭발적으로 팽창하여 100조 1574억 원이라는 가공할 만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약 38조 원에서 39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잔고를 쌓아 올렸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26조 원, LI진엑스원이 23조 원에서 25조 원, 현대로템이 10조 원을 넘어서며 100조 원의 대기록을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의 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전 세계 안보 시장의 긴급 소요를 충족하는 수출 주도형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완성했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수치였습니다. 과거 해외 강대국의 퇴역 무기를 감지덕지 구걸하듯 도입하던 가난한 무기 수입국이 이제는 전 세계 안보 공백을 메우는 핵심 공급국으로 입지가 완벽히 전환된 것입니다. 한국 현대산업사와 글로벌 안보 지형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역사적 대역전극 앞에서 우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만하게 굴던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은 쉼 없이 자신들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압도적인 숫자의 폭격 앞에서 우리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깨어져 나갔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연간 4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지상 방산 수주 중 해외 수출 비중이 약 65%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완제기 수출 확대로 인해 해외 매출 비중이 53.5%를 기록하며 회사 설립 이래 최초로 내수 매출을 추월하는 기적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LI진엑스원 또한 해외 수출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며 중동 대형 유도무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한국의 무기가 더 이상 국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최고의 주류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최소 4년에서 5년치의 안정적인 생산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도 한국의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달 계약서 서명을 위해 한국 방산 기업 관계자들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몇 년 전 우리가 그들에게 주었던 수치스러운 시선이 떠올라 고개를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들과 엔지니어들은 과거의 앙금을 들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철저한 데이터와 기술적 근거, 그리고 완벽한 납기 보장 플랜을 제시하며 전문적인 태도로 우리를 대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스스로의 기술과 제조 역량에 대한 절대적인 자부심이 흘러넘쳤습니다. 가난하고 무력했던 무기 수입국이 전 세계 방산 지형을 재편하는 거대한 공급국으로 서는 순간을
우리는 눈앞에서 직접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계약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방위산업의 진짜 저력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 거점들이 밀집해 있는 창원, 구미, 사천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2026년 하반기 한국의 생산 현장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의 지방도시로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긴급 편성된 대규모 국방 예산과 대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거 서방 강대국들의 수도에서 당당하게 거들먹거리던 국방 수뇌부들이 이제는 한국의 생산 공장 문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방산 관계자들에게 건넨 첫마디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에 할당된 무기 물량 배정을 뒤로 연기하고 자국에 먼저 무기를 순서대로 배정해달라고 애원하듯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납기 순서만 당겨달라는 서방 당국자들의 모습은 불과 수년 전의 상황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기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깊은 수치심과 함께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안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왔음을 피부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산 거점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 절박한 요청들을 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쉼 없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공장 부지 전체에 퍼져 있는 거대한 기계음과 용접 불꽃은 한국 방산이 가진 폭발적인 에너지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졸이며 그 경이로운 제조 현장의 내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생산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웅장한 쇠소리와 함께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조립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폴란드향 K2GF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다연장 로켓의 생산 라인이 밀집하여 치열하게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공장들이 부품 수급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멈춰 서 있는 동안 한국의 창원 공장은 정밀하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완벽한 분업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도 컵라면으로 급하게 끼니를 때우며 조립 라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부품을 결합하고 스패너를 조였습니다. 그들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작업복은 이미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는 뛰어난 기동성과 자동장전 장치, 그리고 험지 돌파력을 갖추어 나토 품질 보증 인증을 완벽하게 획득한 상태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압도적인 사거리와 고속 사격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독점하는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 끝에서는 완벽하게 조립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웅장한 엔진음을 내뿜으며 출고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밀 가공과 부품을 담당하는 지역 중소협력업체들로 온기가 전파되며 거대한 방산 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협력사 매출이 5배 이상 껑충 뛰어올랐다는 데이터는 한국 방산이 가진 뿌리 깊은 제조 인프라의 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밀 유도무기와 방공망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한 구미 산단으로 이동했습니다. 구미 산단에 들어서자 거대한 건설 현장과 신축 공장들의 웅장한 윤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LIG넥스원은 급증하는 해외 수출 물량을 소화하고 차세대 미래 무기 체계를 양산하기 위해 구미 국가일산업단지 내 옛 자재 창고 부지를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려 3,740억 원 규모의 방산 전용 생산기지 신축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2029년까지 진행되는 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연구, 개발부터 부품 제조, 체계 조립, 성능 시험 및 최종 검증까지 단 한 곳에서 이뤄지는 완결형 생산 허브가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옆 부지에서는 한화 시스템이 2,800억 원을 투자해 준공한 첨단 신사업장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구미 지역에만 방산 투자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첨단 방산 인프라 집적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는 첨단 정밀 레이더와 방공 미사일의 핵심 센서들이 극도의 정밀함 속에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에서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은 방진복을 입은 채 수만 개의 회로와 소자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강대국에 종속된다는 절박함으로 자체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그들의 집념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수백 번의 가짜 실패와 기술적 난관을 돌파하며 완성된 정밀 유도무기들은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핵심 솔루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미 생산기지의 완벽한 일괄 생산 시스템을 보며 우리는 서유럽 방산 기업들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한국만의 격차를 실감했습니다. 세 번째로 찾은 사천산단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은 하늘을 향한 한국의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항공기 조립동 내부에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유럽으로 수출될 FA-50 경공격기들이 줄지어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FA-50 및 T-50 계열 항공기는 이미 동남아와 중동, 유럽 등 6개국에 150여 대 이상 공급되며 약 12조 원의 누적 수출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서방 항공 강국들이 독점하던 초음속 항공기 시장의 높은 장벽을 한국의 항공 기술이 완벽하게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조립 라인 한쪽에서는 필리핀 2차 추가 공급 물량과 폴란드형 FA-50PL 수출 기체들이 첨단 A사 레이더와 무장 확장 체계를 이식받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본격적인 양산 라인이 확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본입찰 준비까지 가시화되면서 한국 항공방산의 외연은 북미 시장으로까지 거침없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높은 가동률과 독보적인 유지 보수 정비 MRO 편의성을 갖춘 한국산 항공기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탐내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기체 구조를 점검하고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며 완벽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내 손으로 만든다는 강렬한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항공기 기체 위에서 흐르는 그들의 땀방울은 한국이 항공 변방국에서 세계적인 항공 강국으로 도약한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현장을 둘러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엔지니어들과 현장 근로자들의 헝그리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무기 한 대, 미사일 한 발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나아가 신뢰를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국의 생명을 지킨다는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테스트장에서 엔지니어들은 컵라면으로 겨우 허기를 채우면서도 데이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의 실사격 테스트와 극단적인 환경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단 0.1%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포기한 채 공장 바닥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그들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불살랐습니다. 서유럽 방산기업의 직원들이 주말 휴무와 퇴근 시간을 엄수하며 생산이 지연되는 동안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적 난관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오만함에 빠져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절박함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채 세계 최고의 무기를 다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워 코딩을 수정했고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국산화 대체품을 즉시 개발해 냅다 적용했습니다. 그 피나는 사투와 불굴의 집념이 모여 오늘날 100조 원이라는 가공할 수주 잔고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투 현장 앞에서 과거 우리가 내뱉었던 것만한 언사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것이었는지를 깊이 참회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계약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신속 납기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방산 업체들의 주문 후 인도 시차가 최소 4년에서 6년에 달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신속 납기 능력은 전 세계 국방 당국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SIPRI의 최신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나토 국가들의 전체 무기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은 8.6%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프랑스의 7.4%와 이스라엘의 7.7%를 제치고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차지한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유럽의 안보를 지탱하는 무기의 상당수가 이제 한국의 생산 라인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겠습니까? 한국은 북한과의 상시 대치라는 독특하고 엄혹한 안보 환경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양산 라인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가동해왔습니다. 대량 생산 인프라가 완벽하게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긴급 주문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무기를 찍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유럽 방산국들이 평화에 취해 생산 설비를 철거하고 인력을 감축할 때 한국은 철저한 준비 태세를 유지하며 제조 역량을 극한으로 올려두었습니다. 계약서 서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송선에 무기를 실어 나르는 한국의 속도전은 세계 안보 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완벽한 공급망 체계 앞에서 감탄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납기만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무대에서 증명된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압도적인 성능은 전 세계 국방 수뇌부들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중동 분쟁 지역에 실전 배치된 LIG 넥스1과 한화의 천궁2 방공 미사일은 세계 방산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규모 공습 상황에서 천궁2는 약 96%에 달하는 실전 요격 명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적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빗발치는 극한의 오차 상황 속에서도 천궁2는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해 사살했습니다. 96%라는 실전 요격률 데이터가 공개되자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거 서방 강대국들이 한국산 유도무기를 하청 수준이라 비하했던 평가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판이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로 이어지는 중동 3개국이 연이어 천궁2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굳건한 중동 방공망 수출 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다연장 로켓 역시 정밀 타격 체계의 핵심 솔루션으로 평가받으며 폴란드와 중동 지역에 연이어 채택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실전에서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하늘을 지켜내는 한국산 무기에 가공할 신뢰성은 전 세계 안보 당국자들에게 확고한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서방제 방공 시스템들이 실전에서 허점을 보일 때 한국의 천궁2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성능과 신뢰성에 더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은 기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발당 가격은 무려 37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치솟는 군사 예산 부담으로 인해 중동과 유럽 국가들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마음껏 도입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천궁2는 발당 약 110만 달러 수준이라는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가격으로 천궁2 3발을 도입할 수 있는 압도적인 가성비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성능은 96%의 실전 요격률로 검증되었고 공급 속도마저 비교가 되지 않게 빨랐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한국의 전형적인 파트너십 전략이었습니다. 엄격한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갑질을 일삼던 기존 방산 강대국들과 달리 한국은 현지 생산 라이선스 계약과 맞춤형 MRO 패키지를 전폭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도입국의 산업적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자국의 방위 산업 기반까지 함께 육성하고 싶어 했던 수입국들에게 한국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완벽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술을 독점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우리 서유럽 국가들의 오만함이 한국의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파트너십 전략 앞에 완벽하게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고객국의 안보와 산업을 함께 세워주는 진정한 기술 동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수치와 기술 이전이라는 무기를 들고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한국의 모습은 진정한 방산 리더의 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거침없는 영토 확장의 위기감을 느낀 프랑스와 독일 등 전통적 유럽 방산국들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을 강화하며 역외 공급망 규제 장벽을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보 위기에 직면한 동유럽 국가들과 실용적인 국방 당국자들은 유럽 방산국들의 이기적인 주장을 외면했습니다. 자국 방산 기업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6년을 기다리라고 강요하는 유럽 강대국들의 거들먹거림보다 당장 수개월 안에 완벽한 전차와 자주포를 공급해주는 한국과의 협력이 훨씬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나토 품질 보증 인증을 완벽하게 획득하며 유럽의 진입 장벽을 정면으로 뚫어냈습니다. 루마니아의 약 11조 2천억 원 규모 대규모 도입 사업과 이라크 기갑 전력 교체 사업까지 K2 전차의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 SPHM 시제품 테스트에 참여하며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북미 대륙의 심장부까지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정치적 보호무역 장벽조차도 한국 무기가 가진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신속한 납기 능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강대국들의 견제와 방해 공작을 뛰어넘어 글로벌 안보 시장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유럽과 중동의 국방 수뇌부들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방 방산 기업들의 공장에 가보아야 기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현실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 생산 라인에 자국의 이름을 먼저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서유럽 국방부 조달관인 나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창원과 구미의 공장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 복도에는 이미 다른 서방 국가들의 국방 당국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긴급 대금 지참 체계와 예산 승인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의 사업부장과 실무자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과거에 오만했던 서방 엘리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현재 한국군에 할당되어 있는 물량 배정을 조금만 뒤로 연기해 줄 수 없겠느냐고. 자국의 안보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니 우리 국가의 무기를 먼저 순서대로 배정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금을 얼마든지 지불하겠노라며 무릎을 꿇듯 요청했습니다. 수년 전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차가운 눈빛으로 거만하게 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무기를 제발 팔아달라고 구걸하는 처지로 완벽하게 역전된 것입니다. 회의실에 감돌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내 오만함이 불러온 참담한 패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관계자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데이터와 생산 스케줄을 점검하며 우리에게 가능한 최선의 인도 플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절제된 자신감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원과 구미, 사천의 방산공장 접견실은 매일같이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럽과 중동 국가의 국방장관들이 직접 현금 가방과 긴급 예산 승인안을 들고 찾아와 납기 순서를 당겨달라고 조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적 역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 물량을 연기하고 자국에 먼저 배정해달라고 부탁하며 한국 방산기업의 생산 스케줄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습니다. 수년 전 한국산 무기를 장난감이라 치부하며 냉대했던 강대국들의 국방 수뇌부들이 이제는 한국의 지방도시 공장 바닥에서 납품 기일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생산 라인은 24시간 풀가동되며 그들의 절박한 소요를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창원 산단의 현대로템 공장에서는 완성된 K2 전차가 줄지어 출고되고 있었고 구미의 LIG 넥스원 신공장 부지에서는 3,740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며 세계 최고의 방공 미사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서방의 방산 제국은 이미 비어있는 껍데기에 불과했고 대한민국이야말로 전 세계 안보를 지탱하는 진정한 생산 허브로 자리매김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제조 역량과 신뢰성 앞에서 강대국들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군 물량을 조금만 뒤로 미루고 제발 우리 군에 먼저 배정해 주십시오. 서유럽 방산 강국의 국방 수뇌부가 한국 방산기업 임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내뱉은 이 한마디는 글로벌 방위산업의 역사적 대전환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탄이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서방의 기술을 구걸하듯 바라보던 가난한 무기 수입국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안보 생사복락의 열쇠를 쥐고 흔드는 갑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무작정 이익만을 쫓아 계약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과학적인 생산 스케줄 관리, 그리고 한국군의 안보 태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글로벌 파트너들의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수주 물량 배정 전략을 펼쳤습니다. 돈을 쌓아 들고 찾아온 서방의 당국자들은 한국의 냉철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감탄하며 그들이 제시하는 계약 조건에 순순히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임했던 기존 강대국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입국의 안보와 산업을 동시에 살려주는 한국의 고도화된 외교적 기술적 전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방 엘리트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것은 한국 방산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경외감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로 입증되었습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SIPRI 발표에 따르면 나토 국가의 전체 무기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은 8.6%를 기록하며 프랑스의 7.4%와 이스라엘의 7.7%를 제치고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유럽의 안보 중심부에 한국산 무기가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방산 4사의 합산 수주 잔고 100조 1574억 원 공식 돌파. 연간 영업이익 4조 원 돌파 눈앞. 그리고 K9 자주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 초과 달성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들이 전 세계 방산 지형도가 완벽하게 재편되었음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상 기가 플랫폼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정밀 유도 무기의 천궁2, 그리고 항공 플랫폼의 FA50과 KF21에 이르기까지 육해공을 아우르는 완벽한 방공망 통합 솔루션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무기 수입국에서 전 세계 안보 수호자로 탈바꿈한 이 위대한 산업 역전극은 한국 현대사에 영원히 기록될 찬란한 업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숫자의 폭격 앞에서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도입은 단순히 무기 자체를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은 향후 30년 이상 지속되는 후속 군수지원 MRO 및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무기 구매 비용은 전체 수명주기 비용 LCC의 일부에 불과하며 장기간 이어지는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를 통해 지속적인 고부가 가치 매출이 창출됩니다. 자국군의 핵심 무기 체계를 한국산으로 구축한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긴밀히 유지하는 안보 락인 효과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서유럽 국방부 조달관으로서 나는 한국 방산이 구축한 이 완벽한 구조적 승리 앞에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년 전 내가 한국의 제안서를 거만하게 던져버리고 그들의 기술을 비하했던 오만함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지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피땀을 흘려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의 피나는 사투가 없었다면 오늘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안보 공백은 결코 메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오만했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전 세계 안보를 수호하는 한국 방산의 위대한 저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이루어낸 100조 원의 대기록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상업적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대국의 횡포와 무관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 없이 지수를 다듬어온 한국 엔지니어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새벽 3시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단 1mm의 오차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그 집념, 가족들과의 시간을 뒤로한 채 전 세계 고객국의 안전을 위해 기계를 가동했던 그 사명감이 오늘날의 K방산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무기는 타국을 침략하고 파괴하기 위한 정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박한 안보 위기에 처한 국가와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람을 살리는 신뢰의 기술입니다. 가난하고 무력했던 나라가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일구어낸 이 위대한 기술은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기술의 승리를 넘어 인간에 대한 신뢰와 숭고한 가치로 승화된 한국 방위산업의 스토리는 전 세계 인류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무기를 구걸하던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찾아와 무기를 달라고 애원하는 안보 구원자로 대역전극을 쓴 대한민국. 수주 잔고 100조 원 돌파라는 가공할 수치는 끝없는 사투와 뜨거운 집념으로 일궈낸 위대한 기적의 증거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일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